네, 청백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예, 이거 구축 시스템 그 비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 말씀이 비용, 예, 구축 비용이요. 예. 구축 비용에 관한 자료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운영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요-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 사업이고 그러면 저희는 도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아, 그러면 청백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경기도 감사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약간의 클라우드 전체 쓰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비만 내고 그 시스템을 네, 공통으로 사용하는 쓰는 거예요. 겁니다. 모든 시도가 다 쓴다는 네네. 거죠. 아, 모든 시도와 그 시군구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요. 네네. 예를 하나만 들면 예컨대 카드를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카드를 사용을 하면 이게 뭐 너무 자기 주거지 근처에서 사용된다든지 뭐 도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 사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자체로 워닝이 뜨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당사자한테 소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주로 예방 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4개 시스템 92종의 예방 시나리오를 운영 중인데요. 지방 재정이나 지방세, 세외 수입, 세월 행정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 전 박상현입니다. 예, 그 예산자료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사업 집행에 낸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됐고 더 어떻게 보면은 감사관 경우에는 인력 채용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스템 구축도 제가 저번에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단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방금 존경하는 이채민 의원님 지적했던 회의수당 증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감시단 감사관에 대한 확대 뭐 등등 고려했을 때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장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재정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액이 돼서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빠르게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감사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감사 받는 사람들도 덜 피곤하고 감사하시는 분들도 좀 덜 힘들게 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스마트 감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까 네. 전에 청렴 이 구축 시스템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내용은 감사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감사 받을지에 대한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이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뭐 배달의 민족을 보면 언제 주문이 됐고 언제 픽업을 하고 언제 배달이 되고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들이 다만 배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연구학술제 논문 출판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네. 버스 대중교통 시스템도 버스가 언제 올지 전체 언제 올지 즉 자기 자신이 언제 감사를 받을지에 대해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감사 시스템 구축권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네. 그 항목이 없어서 목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제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 지금 1억 2천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근거가 왜 1억 2천이라고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네네. 아, 네. 네, 박상현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그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지적하신 스마트 감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예.
지금 당장 아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거는 시민감사 제도에 관련된 예산이 네네. 왜 1억 2천이냐는 질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그 시민감사관 산출 그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30만 원 곱하기 370일 해서 이게 1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68인이 5회 정도 저희 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70일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사전 교육을 지금 이게 3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이제 활동 보고회 및 보고서 제작이 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토탈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물론 그 내용을 보긴 했는데 네. 이 레퍼런스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서울시 시민감사장 같은 경우도 약 1억 2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1억 2천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랑 이제 동급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1억 2천 잡고 역으로 산출한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서울이 1억 2천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2억 4천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일단 경기도 아니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시군구 관리해야 될 시군구들이 더 많아요. 인구도 더 많고 공무원의 수도 많고 두 번째 면적이 넓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때 있어서 북부, 동부, 서부, 남부로 하고 그 시민감사관님들의 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동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당연히 봐야 될 내용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늘리고,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활용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시랑 비교를 해도. 단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욱더 확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자료를 8월에 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감사관실에 관한 여러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감사 프로세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 계획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든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민감사관 부분도 서울시하고 조금 이걸 좀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춰놓은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시민감사관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영역과 지역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저는 비전을 좀 바꾸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감사 시스템과 감사 문화를 수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과 함께하는, 그리고 외부 옴부즈만이라든지 함께하는 감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은 단순히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감사로 충분히 그렇게 서울시 제도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적극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 공익 제보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부 공익 제보자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네.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물론 공익 제보의 수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공익 제보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이 발생되니까. 근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192건인가? 하여튼 100건이 넘는 200건에 가까운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예산이 만약에 1억, 지금 단순 수치 계산으로 한번 이게 공익제보라고 판단됐으면 한 사람당 이게 약간 속으로 좀 쓸게요. 뭐 꼴랑 50만 원 받으려고 내가 공익제보를 해? 뭐 이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관련된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좀 약간
약간 나중에 그냥 추경을 통해서 약간 바꿀 수는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도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공익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고 좀 많이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조금 약간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여기는 공익제보자에 관련된 보험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넓혀서 내가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은 나도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에 관련된 것이 그닥 보이진 않아요. 이게 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게 될지 막말로 또 속어서 죄송하지만 막말로 공익제보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신원이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련된 보호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강화를 하고 또 이제 공익 제보 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뭐 신원이 노출된다든지 또 뭐 경제적 손실까지 입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경감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니까 위원님과 적극 좀 협업을 해서 조금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보포상금이 이제 저희 전체 이제 도의 예산 기조가 계속 감축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못 했는데 좀 이거는 1년으로 계속 2월 시켜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거를 좀 증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장님. 예, 의원님. 저는 그렇다 궁금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료를 또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읽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저기 부탁했던 거, 현재 균발실이 지금은 너무 낙후된 환경에서 그 개선 사업 중심으로 계속 뭔가 되잖아요. 근데 예. 행정감사 때 균형 발전에 관련된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 산업을 리드할, 견인할 예.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그때 이제 사업에 관련된 걸 요청드렸고, 물론 이건 9월자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그런데 그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도지사님도 그 균형 발전한테 북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업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꼭 균형발전실의 업무에 대한 강화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도지사님께 그 혹시 질의 뭐죠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하셨는지요? 일단 그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근데 저 시간이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빠른 바로, 시간 내에. 예. 예, 그럼 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기관은 기조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그 기관 담당 실국들은 이제 목표가 만들어지고 업무 예산,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증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거. 근데 제가 이 예산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보내주신 그 세출 세입학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 25페이지 뭐 정책 개발 등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정책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보여주신 성과 지표에 관련된 것도 정책 개발에 관련된 성과 지표를 잡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정책 개발을 한다고 하는 정책 개발이 없으니 정책 개발을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네. 근데 찾다 보니까 정책 개발이 있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균형 발전 담당관의 페이지 같은 거 보내주신 페이지 같은 책에 몇 페이지 있냐면요.
좀 너무 세부적으로 찍고 싶진 않았는데 약간 그 업무에 관련된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82페이지를 보면 82페이지. 82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 개발은 저는 5천만 원뿐만이 아니고 액수를 10배로 늘려가지고 경기북부나 우리 관리해야 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각 시도마다 5천만 원씩을 해서 대폭 증여를 시켜가지고 이 정책 연구는 매년 끝없이 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최소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두 번째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기 북부 지역의 뭐 모든 지역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의정부 위에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섬유기업만 3만 개가 섬유기업만 6,500개 정도가 있었고 종사자가 3만 명이 넘는 거대 전국 1위 도시입니다. 예. 아이러니컬하게 섬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섬유 기업들을 좀 직접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유사하게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 지역 활성화, 공간 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동두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양질의 인력들이 모이고 이걸 기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작은 액수라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은 예. 의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제목이 큰데 비해서는 이 내용은 그냥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네. 이 행안부에서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사전 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넣겠다는 개념에서의 아주 소규모 부분으로서 지역을 또 발전시키고 산업을 이렇게 촉진하고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제목에 맞는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전단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 발전 사업에 대해서 연구나 어떤 이렇게 기초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비를 많이 여러 개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경기연구원 북부센터가 이제 의정부에서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좀 와 계신데 거기가 그렇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연구센터로서의 어떤 지금도 그 임무 중에 한 부분으로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센터를 작게나마 그래도 간판을 하나 더 달고 저기 연구진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그 조직비나 이런 부서에는 기조실에는 그 건의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균형발전 연구가 그리고 균형발전 조사 지원이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좀 체계화될 듯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부분에서 꼭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평화대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화대변에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현재 평화대변의 핵심적인 거는 북부 지역에 관련된 균형 발전을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페이지는 47페이지인데요. 회의 표출한 설명은 47페이지인데 신문사를 통한 도정 홍보는 어차피 이거는 픽스된 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방송사 및 뉴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가 있는데 아, 이 예. 부분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거 보면은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맞추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이 다 동일했는데 지금 그 어디야 아파트 대형마트 등 5개 미디어만 예산이 1억이 증가했거든요. 예. 근데 1억 증가한 건 좋은데 사실상 20대, 30대 더 젊은 층이 북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예. 20, 30대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예. 즉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통한 광고를 더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거 증가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예. 유튜브 등 다른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통한 예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증가를 통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 의원님, 그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실에서 도정 정책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했는지를 1000명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대 포털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지금 5개 미디어였습니다. 대형 건물에서의 어떤 미디어 보드나 이렇게 집버스 이런 등등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광고비가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고 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이쪽 예산을 좀 더 넣었는데 그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젊은 층들을 생각하면은 좀 스마트 기기, 모바일 쪽, 유튜브 이런 부분 쪽에 조금 부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경기 북부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성장 모멘트를 가진 곳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북부 지역에 관련된 브랜드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시한한 예산이 있는데 59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산안 봤는데 요거는 성과지표에도 없는 거예요.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예산이 440만 원이 잡혔어요. 예. 집행률도 상당히 9월 30일 기준으로 우수하죠. 이거는 추진 실적이 업무 추진비잖아요. 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기 부서 과장 업무 추입니다. 대외 활동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이렇게 직원 수 따라서 한 30만 원에서 많은 부서는 이제 50까지 있는 과장 대외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월권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대폭 절반으로 깎였잖아요. 예. 아까 전에 정경원 정기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들이나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좀 잡아서 예. 좀 활동할 때 있어서 좀 위축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활동비인데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 가지고 활동비 쓰라고 하면 이거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부서원 수에 따라서 이 기준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거라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풀비 성격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가지신 활동비는 단위수가 훨씬 크시거든요. 또 균형실장도 과장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풀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일단 먼저 예산자료 준비하는 팀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평화를 원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국방비를 증액을 시키고 준비를 하듯이 갑작스럽게 올 평화를 위해서도 항상 예산을 증액시키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 대박이라 외쳤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또 갑자기 남북이 그닥 좋지 않았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제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정확히는 로켓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남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갑작스럽게 평화 모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쭤봤듯이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전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새로운 평화협력 모델인 유럽 평화 플랫폼 또는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업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뭔가 평화협력국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수령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서 와서 심사를 삭감이 아니라 이거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평화협력 기반에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삭감을 하려고 했고 내용도 없고 추진되는 것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치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롤모델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롤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부임, 현재 정부 초기에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북에 관련돼서.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정부도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주요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협력,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수립, 언론 출판, 미디어 콘텐츠 교류, 산업, 농업,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 국가의 통일 청사진 제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을 통해서 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번 정부 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평화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 제출에 관련된 시기가 6월이었고 지금 이 발표 자료는 6월 달이었거든요. 이건 9월에 제출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는 6월에 발표한 거고요.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평화협력국에 관련돼서 뭔가 살짝 의심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하는 일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럴까? 더 많이 만들고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전략들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평화 기반조성까지 둘째치고 북한 이탈민에 관련된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북한 이탈민 주민들이 못 넘어오는 거 사실이죠.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경을 지금 풀었잖아요. 사실은. 물론 중국이라고 물론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고 해도 줄일 게 아니라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자기가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사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있는 사업도 없애겠다고 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부처 간에 관련된 칸막이도 보여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걸 쭉 보면 저번에도 하나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DMZ에 관련된 각종 레츠 DMZ에 관련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DMZ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DMZ 정책과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에 관련돼서 각기 따르게 수행이 되고 있고, 이 따르게 수행되는 것이 단일 경기관광공사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탁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 설명서, 세입 세출한 설명서가 나올 때도 이건 늦게 작성한 거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DMZ에 관련된 홍보 행사, 그 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인식 제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에 관련된 설명자를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나열식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평화협력국 국장님이 중심으로 뭔가 조직이 유기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위축되는 과정 중에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도 있어 보인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세입세출에 관련된 예산이나 세입세출 관련된 설명서나 성과지표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면밀하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에 관련돼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막 얘기해도 자체적으로 갖고 온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뭐 이게 좋냐 안 좋냐 예산을 뭐 잡냐 안 잡냐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가짐 좀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은 일을 줄이고 공통경비,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들은 나가고 있는데 일이 줄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이제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경기도 유일에 그 남북 교류를 포함하여 국제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팀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행정감사랑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서 네. 저는 제 그 예산에 관련된 제 그거를 좀 약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축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 예산이 한 140여억 원이 줄어들어 있어서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를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근데 큰 두 개의 일회성 사업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통일 플러스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게 52억이었고, 캠프 그리브스의 오수 관로를 묻는 사업이 한 7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은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것만 해도 이제 한 12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른 사업들이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규 사업을 저희도 많이 넣었습니다만 저희 국만이 아니고 이제 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세수 예측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산 증액이 상당히 좀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좀 관철하기가 참 어려운 예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빼라고 하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이제 빡빡한 면이 있고, 그래도 또 좀 남북 관계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금 사업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네,